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유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객의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형식적인 서비스는 이제 그만하고 고객의 마음을 진짜로 찐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고객의 상황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해야지만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온라인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매뉴얼도 이제는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고객과의 서비스에 지친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바카스 같은 서비스를 좀 시원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고객의 마음의 소리도 들리시나요? 아마 들리시는 분도 있고요.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고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여러분들은 고객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데요. 막상 내가 소상공인이 되어보면 여러분들은 고객의 마음보다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객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크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소상공인 분들도요. 내가 소상공인일 때와 고객일 때랑 입장이 좀 많이 다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메뉴 개발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서 하시다 보면 늘 소상공인 입장이 50%가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시려면 고객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한 SNS 활동도 있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고객과의 소통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통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객의 입장을 온전히 100%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고객의 심리, 고객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훌륭하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고객의 심리를 좀 볼게요. 환영받고 싶은 심리,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심리,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심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심리, 그리고 더러운 매장을 용서 못하고 깨끗한 매장만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고객들의 심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소비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강사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상품의 생애 중위를 전체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이 상품은 내가 키웠다. 이건 내가 키웠어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내가 스스로 판매하고 또 이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 팬슈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신상에 있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 매장이 생기는데요. 이 매장에 처음 방문해서 이 매장이 없어질 때까지 기존에 있는 고객이 늘 꾸준하게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매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요. 아닌 점에 대해서는 딱딱딱 나무라는 고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이 매장이 다시는 안 갈 거야. 싫어졌어. 이것이 아니라 싫은 점은 보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키워간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바로 팬슈머 고객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주 드시는 그 K땡이라는 시리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는 그 파맛으로 되는 시리얼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초코맛이 나는
시리얼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펜슈머 고객,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던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댓글에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켈땡에서는요, 어떻게 고객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다시 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자주 구매하는 고객으로서 또 이 파맛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또 구매를 하게 됐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후기라든지 댓글을 남기게 되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은요, 펜슈머 고객들이 2021년 이후에는 많은 고객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먹기 싫어서, 아니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싫어서 두 번 다시 구매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가 상품을 원했던 것들이 조금 더 계속 발전할 수 있게 그러한 상품들을 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는 펜슈머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슈머 고객들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많은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고객들을 우리는 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을 이해하고 그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을 사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펜슈머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블랙 컨슈머도 있는 거고요. 바이머라는 고객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미라는 고객이 도대체 뭐예요? 라는 건데요. 이 바이미라는 고객은 나로 인해서 그 매장이 또는 그 회사가 그 크고 작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회사, 내가 어떤 고객인 줄 알고 내가 어떤 파워블로그인 줄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바임이라는 고객인 겁니다. 이 바임이라는 고객의 신드롬도 2021년에는 대거 더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온라인, SNS 때문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고객과의 가장 첫 번째 소통은 SNS,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러한 것들로 고객과 소통을 하셔야 고객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이러한 바이미 고객, 펜슈머 고객들도요, 이렇게 SNS 오프라인 고객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봅니다. 소상공인분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게 매장을 오픈하시면서 아니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고객의 마음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계신가요? 사실 고객의 마음은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고객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다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 들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려고 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주 소비층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주 소비층은요, 20대에서 40대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요,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요, 제품의 서비스라든지 가격에 대한 비교를 꼼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가 고파서 또는 아니면 제품이 필요해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 제품에 대한 리뷰와 검색들을 통해서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답이 나오겠죠? 네, 아마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한 잘못된 리뷰 때문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의 제품들은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은 선호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나의 제품들을 알리거나 하시려면 이러한 것들에 타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큰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리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우리 MZ세대 분들의 소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Z세대 분들만 이러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50대 분들 또 중장년 분들과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도요. SNS를 통해서 대리 체험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오프라인으로만 물건을 구매하는 걸 선호했던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라든지 중장년 분들도요. 이제는 SNS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변화의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아마 개념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주는 가치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멀리 가서라도 또는 이 돈을 주고라도 아니면 오랜 시간 기다려더라도 내가 꼭 먹고 말겠다 또는 꼭 구매하고 말겠다라는 소비자들의 가치가 변화했다라는 거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변화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은요. 불매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물건들을 아니면 대표님들이 사회에 불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불매운동은 당연히 동참하고 있다는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더욱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광고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김땡열 씨가 하셨던 그 도시락이 문제가 되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광고와 너무 다르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도시락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또 빠른 시일 내에 판매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SNS라든지 광고에는 정말 푸짐하고 정말 좋은 제품이었는데 막상 내가 샀을 때에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맛이 떨어지거나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졌을 때는요. 당연히 고객들은 불매운동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소비자들은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을 늘 착각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만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고객의 만족은요.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충분한 정도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고객의 만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MOT 차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 빼기 1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00 빼기 1은요. 우리가 99번의 고객에게 잘했다고 해도 한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면 고객은 마음을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 빼기 1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고객의 마음을 얼마만큼 헤아리시고 고객이 원하는 정도를 얼마만큼 채워주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매장은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충족을 얼마만큼 채워주는지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고객의 마음을 채우는 건 여러분들 자체만의 서비스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의 만족은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고요. 이는 개인적으로 다 느끼는 감정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아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똑같은 서비스를 줬을 때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여기 정말 친절한 곳이네요.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해서 먹지도 않거나 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제각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마음을 달래준다라는 거, 알아준다라는 거, 채워준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쵸? 따라서 우리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는 끊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또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반응들을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객들과의 소통, 오프라인에 왔을 때 고객들과의 대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고객들과의 댓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고객들과의 소통들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소통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그 생각만으로 고객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아, 왜 싫어하지? 이렇게 하면 정말 싫어하는 걸까? 라고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여러분들만의 판단으로는요, 절대 고객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겨우설인이라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 드라마의 그 소수 장면이긴 한데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점원 여성이 이 허름한 옷을 입은 명품 매장이에요. 옷을 입은 이 손님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어떻게 비싼 고가의 명품을 살 수 있겠냐. 그냥 대충 둘러보고 너 혼자 나가라는 것 때문에 친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모든 고객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고객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여기에서 가장 고가인 제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고객을 데리고 가장 VIP 룸으로 들어가서 그 고가의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고가의 그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이 내가 그러면 돈을 갖고 다음에 오겠다라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매장에 또는 우리 가게에 우리 제품에 정말 제일 비싼 건데 허름한 옷을 입은 뭐 노숙자처럼 또는 허름한 옷을 입은 고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고객과 똑같이 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하실 수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아마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댓글창에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아요? 뭐 평등하게 똑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 매장에 들어오실 수 없을 건가요? 라고 하셨을 건가요?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요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띵띵띵 호텔에서요. 그 한복을 입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직원분이 한복을 입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여성분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성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호텔에 있는 그 최고의 높은 관리자분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사과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 바로 이건 거예요. 호텔 입장에서는요, 한복을 입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된다. 왜? 첫 번째, 한복은 옷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한복 자체를 입고 오는 거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입장이 불가능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입장을 시키지 않은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고객은 다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히 룰이 있겠지만 그러한 룰에서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을 감동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 첫 번째,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아론슨 화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but, 그 다음에 yes 화법인데요. 이 but, yes 화법은요. 원래는 규정상 안 되는데요. 라는 부정문을 하시고 그 뒤에는 yes. 그런데 오늘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고객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객에게 해주시는 이 아론스 but and yes 화법을 사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고객은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먼 데서 여러분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먼 데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규정 때문에 딱 하니 않는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도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나에게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는 기분으로 이분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는요, 고객에게는요, 훨씬 더 감동적인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또 서비스를 잘 해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매장에 그러한 규율은 또 있겠지만, 그 규율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객에게 또 하는 서비스가 바로 감동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팁, but and yes 화법을 꼭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고객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인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나에게만 주는 굉장한 특별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요거는 노스트룸 백화점 부사장님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란 한마디로 고객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고객님께서 멀리 우리 매장을 직접 오시기 위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칙만 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고객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들을 혜택을 받는 기분으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팁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객 만족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유는 다양한 겁니다. 고객 만족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고객이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은 결코 낮아지지 않고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될 사실 의무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잃은 고객들은 되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만 고객이 왔습니다. 아유, 불만 고객 됐어. 나도 불만 고객 싫어. 라고 해서 그 불만 고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 고객을 내가 잘 모셔서 이 불만 고객에 내가 대처를 잘해서 더 많은 고객을 내가 입소문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10-1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10-10-10 법칙이 무엇이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10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지? 이 $10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기존 고객보다 무려 5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 고객을 방문했던 고객, 우리 제품을 자주 사용했던 고객들은요, 여러분들이 잘만 유지하고 소통하고 그 고객들을 잘 유지만 하시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고객이 아닌 우리가 완전 신상의 고객들을 유지하시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객들과의 소통,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요, 고객을 잃는 데는 바로 10초면 아주 금방 잃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99개의 아주 서비스를 완벽하게 드렸는데요. 내가 딱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실수하는 데는 뭐 100분의 시간, 1시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그 10초 이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실수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마음의 상처와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서비스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짧은 10초 내에 했던 그 실수 한 가지로 인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고객의 고객을 잘 관찰하시고요. 고객의 서비스를 하실 때는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마치시고 계산을 하시고 문을 닫고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을 대처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하나로 고객의 마음의 문이 좀 닫히신다는 건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고객의 마음을 다치게 되면 오랜 시간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잃은 고객을 다시 찾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만큼의 노동이 걸리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고객들의 유지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고객과의 소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중심의 서비스를 좀 원하시려면요. 바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서비스의 원칙에는 바로 요 6가지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친절한 서비스, 우리 소상공인분들 기존에 하셨던 서비스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서비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화법 중에 but and yes 화법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칭찬 화법도 있는 거고요. SNS라든지 오프라인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친절한 서비스 화법들이 있는 거고요. 또 고객에 대한 만족 서비스 있습니다. 이 고객의 만족 서비스는요, 우리가 꾸준한 이벤트라든지 꾸준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꾸준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만 하시게 되면 고객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품에 대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 플랫폼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익 증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익 증대는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이익도 있지만 고객이 내가 이 제품을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익, 그 가치 이익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구독 경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꾸준하게 내가 이것들을 고객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구독 경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6가지 요소들이 확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3대 경영 요소를 꼭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3대 경영 요소가 무엇인가요, 강사님? 그럼 지금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품,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를 잘 갖고 계셔야 고객의 감동 서비스를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격 또는 음식은 맛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고객에게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고객한테 친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친절만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입소문을 타고 난 고객들에게 핫한 띵띵띵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의 문을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는 고객들, 모든 고객들은요, 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바로 이 고객의 3대 경영 요소가 만족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갔다 오게 되면 3가지 요소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입소문을 내게 되는 거고요. 제 스스로가 SNS에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만족들이 드느냐? 첫 번째, 음료가 사실 한 잔에 굉장히 비싸요.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을 하는데도요. 그 가치가 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 친절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주는 가치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진을 찍게 만들면서 SNS에 홍보를 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강사님?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고요.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품은 음료라든지 아니면 그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 품질이라든지 가격, 그리고 제품의 만족도, 그리고 내가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이용했을 때 그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소비를 이루고 있는 MZ세대 분들은요. 이러한 디자인을 보고 내 스스로 눈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자인이, 이 제품이 또는 이 음식이 내가 SNS에 올릴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또 여러분들의 가게가 또 여러분들의 음식이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받았을 때 고객이 1단계 먼저 제품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와! 우! 먼저 여기서 보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 그러한 감동을 주시나요? 두 번째, 서비스인 겁니다. 내가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아니면 또 매장에 들었을 때 그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구매를 했을 때 내가 구매에 들어갔을 때 그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지 이제는 굉장히 심플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플을 이용할 때도요. 그 어플이 복잡하면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횟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어플을 이용하는 횟수가 간단하면 이용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잦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의 뭐 분위기라든지 직원분들의 뭐 복장이라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접번을 내가 매장에 갔을 때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고객이 들어갔을 때 와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서비스를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을 준다는 겁니다.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스땡을 가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매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또 SNS의 맛집 또는 뭐 분위기 깡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고 그 매장을 가게 되는지 거기에서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제품이라든지 중요하고 이제 3박자 맞아요. 잘 맞아야 되는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품 하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직원분들의 서비스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 3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소상공인분들은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을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가장 큰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교육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매장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카메라에 되었을 때 우리 매장은 어떠한지, 카메라에 되었을 때 우리의 음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직원분들이, 우리 손님들이 직접 접촉 고객들이 우리 문을 열고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어떠한지, 또는 우리의 제품을 어플로 이용했을 때 또는 다양한 매장을 봤을 때 그 포장을 뜯었을 때 우리의 제품을 받았을 때 고객들은 어떤 느낌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고객에게 대한 감동 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처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고객의 서비스는 이제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3박자가 갖춰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화면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얘기만 들으시면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가장 핫한 그런 매장이라든지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그 제품을 DP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라든지 그 판매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왜 고객들이 거기에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왜 우리 제품을 사지 않고 그 제품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멘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똑같이 맛집, 똑같이 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쓰고 있는 멘트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매일 혼자 앉아서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왜 그 사람들의 똑같은 매장이고 나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왜 저 매장은 잘 되고 왜 우리 매장은 안 되는지 이거를 보시려면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교육을 듣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건, 하나라도 우리 매장을 끌어들이고, 나의 그 가게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도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유튜버지만 실제로 그분들하고 막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막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은 매출을 정말 올릴 수 있는 진한 찐 감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소상공인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을 나만의 특별한 특출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홍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절대 여러분들이 친절하다고만 해서 절대 나의 제품을, 나의 매장을 또 한 번 방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되는 건데요. 이 3박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매장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고루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음식을 하시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 식재재를 하시는 분들은요, 꼭 청결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 컨셉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 제품, 거기 하면 딱 떠오르고 또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으면 고객들은 찾지 않습니다. 똑같은 식자재와 똑같은 음식이든 똑같은 제품이어도요, 거기에 또 다른 재미와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고객들이 자꾸 방문할 수 있게, 자꾸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드시려고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좀 충족이 되셔야지만이 우리들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고객을 감동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난 친구하고 대화할 것도 많고, 그 친구하고 소통도 하고, 그 친구하고 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하고 자주 소통하셔야 돼요. 고객하고 자주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고객이 지금 뭐가 화가 났는지, 뭘 원하는지, 지금 고객들은 어떤 것들로 자꾸 마음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고객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번 가고 싶은 매장, 어쩌다 한번 사고 싶은 매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려면 끊임없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끊임없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우리 매장인 얼마만큼 청결하고, 그다음에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라든지, 그것도 우리 물건을 주문하려면 얼마만큼 좀 간단하고 심플한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우리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얼마만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예약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휴먼웨어,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의 응대 태도들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잘 나오려면 그만큼 직원들이 직장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직장에 왔을 때 지겨워, 또 싫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생기시게 되면 그 마인드는 그대로 접종 고객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절대로 감동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도 큰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찐으로 감동을 주는 서비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직 문화에서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과 서비스에도요, 가격 수준에 맞고 그 지역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고객과 친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고객의 감정은요, 소비 전후의 감정이 같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 고객이 감정 서비스 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만 고객? 너희도 우리 안 와도 돼. 이게 아니라 왜 그러한 불만 고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꼭 분석하시고 또 불만 고객의 처리 서비스는 바로바로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공평성, 형평성을 가지시고 평정심을 가지시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고객에 또는 뭐 가족이라든지 동료로 인해서도 서비스를 좀 먼저 우리 고객의 서비스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고객 만족에 좀 실패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직원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객에게 만족하는 서비스를 못 주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고객이 지향하는 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너무 비용을 감소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만족적인 서비스를 줄 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동적인 서비스가 없고요. 고객 전략 서비스라기보다는 늘 기업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만족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고객 만족 서비스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는 사례들이 좀 많다는 거고요. 또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메뉴가 좀 거기서 거기거나 제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고객들은 방문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바로 고객의 만족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고 있을까요? 고객이 왔을 때 또는 접종 고객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접종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요? 일단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는 바로바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채보 상담으로서 고객에 지연되는 서비스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응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궁금하거나 불만 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늦게 되면 고객은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이라든지 재구매율이 환청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에 있어서는 채보 상담이라든지 재빠른 제품에 대한 응대가 가장 첫 번째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담들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접종 고객분들에게는요, 고객의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빠른 응대와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한 경청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종 고객의 불만을 서비스를 해주실 때는요, 1, 2, 3 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불만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접종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1, 2, 3 화법인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고객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접종 고객을 응대할 때는요, 이러한 빠른 응대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늦어졌을 때는요,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빠른 답변과 사과를 해주셔야지만이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은 당연히 감동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재구매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오늘 한번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저는 친절한 고객한테만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감정에 충실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신 말 그대로 1번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 분들이죠. 그리고 난 그런 거 몰라요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알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그건 제가 센스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서비스 할 때는요, 꼭 쿠션 언어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엇이 불편했습니까? 실례합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이 쿠션 언어는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쿠션 언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려적인 언어, 쿠션적인 언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도 쿠션 언어를 좀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혹시 친절한 고객, 그리고 말 잘 듣는 고객은 내가 뭘 응대하겠다라는 그런 서비스는 하지 않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떽떽거리고 불친절한 고객들은 나는 안 할 거야. 멀리 하시는지 아닌지요. 친절한 고객은 내가 맡고 불친절한 고객은 다른 직원에게 서비스하라고 하지 않는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응대하거나 모든 고객을 다 서비스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객을 편가르거나 고객을 내가 나눠서 서비스하는 건 가장 고객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객에게 똑같은 평등한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백땡땡 나오셨던 그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분처럼 평상시에도 내가 표정이 약간 좀 어둡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기분이 최상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거울을 보시면서 늘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고 우리 많은 소상공인분들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아니면 내 표정이 오늘은 기분 최고인데도 울고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한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은 웃고 있는 얼굴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늘 웃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드셔서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좀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고객은 이러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서비스인 거고요. 두 번째,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서비스인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만 친절한다고 해서 고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합동이 돼야 고객들은 만족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꼭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